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전선로에서 이제 전선을 우리가 연결할 때 쓰는 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애자는 영어로는 인슐레이터라고 그러죠. 절연체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철탑에다가 전선을, 나전선을 쓰는데 이 철탑에다가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전류가 다 흘러버리겠죠, 땅으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절연체에 해당되는 애자를 이렇게 달아서 거기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고정해서 쭉 송전을 하겠다. 또는 배전을 하겠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애자를 한두 개 다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 다네요. 그치? 그런 이유가 또 있죠. 자, 그럴 때 우선 애자의 목적으로는 전선을 이 지지물에다가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선과 그쵸? 이 철탑을 통해서 흐르지 않도록 바로 대지 간에 땅과 또는 이 지지물과의 절연을 위해서 애자를 쓴다 그 얘기죠. 이유는 두 가지. 포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절연이 잘 되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고정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바로 이 애자를 아무거나 갖다 쓸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애자에도 어떤 조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그 얘기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도록, 그치? 이 녀석이 절연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크면 클수록 좋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충분한 절연 저항을 가질 것. 뭐 같은 의미긴 한데요. 절연 저항이 크다고 해서 꼭 절연 내력이 큰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저항이 크다고 해서 절연 내력, 뭐 공기하고 또 이 녀석은 뭐 저항이 둘 다 크겠지만 절연 내력이 뭐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기계적인 강도가 클 것. 즉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파손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터지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요. 자, 누설 전류가 작을 것. 이 얘기는 뭐 절연 저항이 클 것과 사실은 뭐 거의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정전 용량도 작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 둘 사이에 어떤 전하를 머금거나 뭐 이러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죠. 정전 용량이 작을 것.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잘 견디고 그렇죠? 습기를 역시 흡수하지 않고 그래야 품질이 좋은 애자가 된다 그 얘기죠. 온도 변화에 의해서 깨지거나 이러지 말자 그 얘기지. 그 다음에 가격도 싸고 뭐 너무나 당연하죠. 싼 것이 좋지. 그리고 다루기 쉬울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애자의 구비 조건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애자의 이제 종류를 한번 가보면요. 자, 이거 뭐 전신주에 붙어있는 오호 요런 애자 여기는 지금 전선을 연결하는데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애자를 우리가 현수 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도 상당히 철탑에 송전탑에 오호 상당히 많은 애자가 붙어있네요. 그치? 이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오호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수 애자는 여기에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붙일 수 있으면서 더 많은 어떤 절연 성능이 필요할 때 많은 애자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또 이거는 뭐 지금은 잘 안 쓰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핀 애자 그래서 여기 핀 이 녀석을 이렇게 뭐 우리가 전봇대 여기에도 전에는 이 핀 애자를 여기다 이렇게 꼽는다는 얘기죠. 핀 애자를 꽂아서 그 위에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놨던 건데 요즘은 이 핀 애자는 잘 쓰지 않고요. 요즘에는 바로 이 LP 애자라고 하는 이 녀석을 여기에 주로 쓴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핀 애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모양은 이제 이런 형태로 갖다 꽂아놓고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치? 놓는 이런 것이 바로 핀 애자고요. 이건 66kV 이하의 선로에서 전에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이 핀 애자는 잘 쓰지 않고요. 얘 대신에 이제 LP 애자를 주로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22.9kV 그렇죠? 여기에서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바로 LP 애자를 많이 더 쓰고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LP 애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좀 작아 보이지 상당히 커요. 이 녀석이 보통 뭐 예를 들자면 컴퓨터 한 대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데스크탑 이 정도로 상당히 좀 크기가 좀 크죠. LP 애자 이 녀석 라인 포스트 애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우리 전신주 전봇대 위에 여기 붙어 있는 그치? 요런 애자가 바로 LP 애자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에 3상의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죠. 여기 샥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려놓고 요즘 22.9kV에서는 이 LP 애자를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폴리머 애자인데요. 폴리머 애자. 이게 실제 사진이고요. 이제 이 그림인데, 요것이 이렇게 상당히, 마치, 이거 시장에 가면, 여기 감자튀김 이렇게 파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죠? 그런 모양으로 생긴 폴리머 애자라고 하고요. 이 폴리머 애자는 바로 보통은 이런 녀석들은 자기를 쓰고 있죠. 자기를 쓰고 있는데, 이 녀석은 자기나 유리 대신에 바로 실리콘, 고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녀석들보다도 오히려 더 오염물질의 부착이 좀 잘 안 되는 편이고요. 오염물질이 부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절연 성능도 사실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능이 안 좋은데, 그리고 뭔가 묻었다고 하더라도 비가 내리면 세척 효과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해서 애자로서의 그 절연 성능을 상당히 더 갖게 되는 그런 애자를 폴리머 애자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것이 이제 현수 애자인데요. 모양은 이런 모양을 요게 현수 애자죠. 이런 녀석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여기 이 크기가 250mm, 그러니까 25cm. 지금 여기 작아 보이지만 25cm 정도 되는 거고요. 또 옆으로 보면, 얘를 돌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서, 자, 이 녀석을 여러 개를 연결할 때 이 녀석을 갖다 이렇게 덧붙여서, 그쵸? 3개, 5개, 10개 이렇게 더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애자를 현수 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은 우리 전력선에서는 250mm짜리를 쓰게 되는데 이 폭이 180짜리도 있긴 해요. 걔는 중성선을 우리가 연결할 때, 중성선을 이용할 때 그때는 180mm짜리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 전력선에서는 250mm짜리를 쓰게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현수애자는 전선을 이렇게 아래로 늘어뜨려서 연결하거나 이렇게 연결해서 현수애자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선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잡아당겨서 이렇게 지지하는 바로 이런 애자가 현수애자고요. 연결 금구는 금속으로 된 부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부분 연결이 되는 이 부분에 따라서 클레비스형, 여기 이런 게 이제 클레비스형이죠. 여기 전선을 이 녀석을 연결할 때 서로 연결하면서 여기에 끼워 넣는 형태가 바로 클레비스형이고요. 볼 소켓형은 고리형으로 생겨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 부분의 형태에 따라서 클레비스형과 볼 소켓형으로 나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별로 애자련을, 그러면 과연 이 애자를 몇 개의 애자를 과연 쓰게 될 것인가? 전압이 좀 낮으면 애자의 개수를 좀 적게 써도 되고요. 상당히 고전압일 때는 바로 이 애자를 많이 쓰는데, 애자련은 바로 애자의 그런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한 줄, 이 녀석을 애자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압별 애자련에 쓰이는 애자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애자를 이렇게 현수 애자를 여러 개를 이렇게 달아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22kV, 22.9짜리죠. 22kV 정도일 때는 2개에서 3개 정도를 쓰고요. 66kV일 때는 4개에서 5개, 또 154일 때는 9개에서 10개. 요거 상당히 요걸 좀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겠죠. 154일 때가 한 10개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345일 때가 또 이거에 2배 정도 되는 20개 정도 되는 요 정도의 개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바로 애자련의 이 애자의 개수를 보면 이 송전탑이 또는 이 배전 선이 몇 킬로볼트인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전신주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보시면 여기 좀 작게 보이나요? 이 부분이 지금 현수애자 여기 2개가 들어있죠. 이것만 봐도 요 녀석이 얼마일까요? 바로 이게 22.9kV겠구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지. 그치? 이 녀석은 22.9일 것이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금 애자를 달아놨네요. 그쵸? 좀 아래서 본 거죠. 봤더니 한번 세어볼까요? 여기 3개, 11, 12개 정도 되네요. 10개, 11개 정도 되는데, 이걸 보면 바로 이 송전선은 얘는 1호 4kV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역으로 알아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은 장간애자와 이제 네모애자를 살펴보는데요. 장간애자는 이렇게, 그쵸? 애자가 길게, 우리 현수애자 보자. 하나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런 애자가 바로 장간애자죠. 장간애자. 그래서 여기 자기로 되어 있는 이런
애자의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갓을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바로 장경간이나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녀석을 설치하게 되면 더 좋다는 얘기죠. 장경간, 철탑 사이의 경관이 아주 길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또는 해안 지역에서 염해, 바로 해안 지역에서는 뭐 바람이나 그 다음에 안개 이런 곳에도 사실 염분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녀석이 더 우수하다 그 얘기죠. 역시 코로나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애자는 여기 네모는 안개를 뜻해요. 안개에 견디는 그런 애자다. 그래서 영어로는 포그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현수 애자 중에서도 여기 주름이 상당히 굴곡이 크게 이렇게 이 속에서 주름의 굴곡이 크게 만들어진 이런 애자를 네모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큼 절연 성능을 조금 더 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주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누설 길이가 길게 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현수애자다. 얘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해안가에서 이런 염해, 바로 안개에도 사실은 이 염분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네모애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애자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불량품인지 품질이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250m짜리 이 녀석을 이제 시험을 해보는데요. 먼저 건조한 상태에서 썸낙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바로 얘가 마른 상태에서 절연이 파괴되는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즉 여기에다가 고전압에 전압을 여기에다가 응가했을 때 이쪽에서 뭐 아무런 그쵸? 절연이 아주 유지되면서 썸낙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겠고요.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얘가 절연이 파괴되면서 썸낙이 발생해버리는 그런 정도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 얘기인데요. 먼저 건조 썸낙 시험에서 견뎌야 될 것은 80kV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썸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썸낙은 절연체를 사이에 두고 두 도체 간의 이상 절압으로 인해서 바로 아크가 방전되는 현상을 바로 썸낙이다, 플래시오버다 이렇게 얘기하죠. 플래시오버. 그래서 건조 썸낙 시험은 건조된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 고전압, 이상전압을 한번 가해봤을 때 얘가 절연이 유지되면서 가느냐 아니면 절연이 파괴돼서 그 이상은 어떤 절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느냐 하는 실험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주수 썸낙 시험은 여기에서는 바로 젖은 상태, 젖은 상태에서의 절연 파괴 시험을 한번 해보는데 건조할 때보다는 왠지 얘가 덜 나오겠죠. 그렇지. 얘는 50kV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중, 기름 의미가 들어있겠네. 여기는 수는 물이죠. 얘는 유. 그래서 절연유에다가 담궈놓고 거기에서 한번 절연 파괴 시험을 해보는데 이것들보다는 좀 높겠죠. 그렇지. 얘는 140kV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 썸낙 시험을 주자는 얘기죠. 얘는 꾸준하게 어떤 전압을 올려가면서 줬지만 이 충격 썸낙 시험은 순간적으로 충격파를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 이런 표준파형을 여기에다가 충격파를 줘보겠다는 거죠. 어떤 전압을. 그래서 이 충격파 전압 상태에서의 절연 파괴 전압은 125kV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요거 충격파형이 과연 뭐냐? 뒤에서 나중에 다음 장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 충격 썸낙 시험에서의 1.2 50 마이크로세크 충격파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줬을 때 우리가 충격파형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높은 전압을 확 때려보고 끝나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거를 시간적으로 한번 길게 우리가 이걸 한번 늘어뜨려 보면 바로 이런 파가 순간적으로 주어졌다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때의 이 전압의 크기가 바로 0.3에 도달하고 비율이죠. 또 0.9에 도달하는 이 두 값을 이렇게 선분으로 직선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여기 최고점 만나는 점과 뭐 이거는 참고로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뭐 0.1짜리 이렇게 둔 요 녀석과 만나는 요 지점에서 또 요 지점까지의 이 기간, 이 시간을 파두라고 하고요. 파의 머리다 얘기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1.2 마이크로세크에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파두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된 상태에서 0.5에 이르는 여기에서부터 0.5까지 이르는 이때의 이 시간을
파미라고 해요. 파미. 얘는 꼬리 미자를 써서 끝나는 순간이다. 그 얘기죠. 처음 시작되어서 끝나는 순간. 이때의 기간을 파미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50 마이크로세크. 그러니까 파두가 1.2 마이크로세크에 이르고 파미가 50 마이크로세크에 이르도록 이런 충격 파형을 줬을 때 그때 견딜 수 있는 전압이 바로 이 전압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녀석을 뭐 10번을 우리가 한번 가해봤더니 그 중에서 한 5번 정도의 썸락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50% 충격 썸락 전압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튼 충격 썸락 전압이 순간적으로 이거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마이크로세크니까. 그치?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이고요. 순간적으로 충격파를 준 상황에서 얘가 125kV에서 견뎌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은 또 애자련의 이제 이번에는 능률, 효율로 가봅니다. 효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현수애자 하나를 뭐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이 녀석 하나가 견딜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견딜 수 있는 전압이 만약에 10kV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뭡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8개인가요? 8개를 연결했을 때 얘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이 이상적으로는 얼마를 얘가 견뎌야 될까요? 얘가 하나가 10kV인데 이 녀석은 이상적으로는 8개면 80kV를 견뎌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뭐 50kV 정도 썸락 전압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효율이 원래는 80이 이상적인데 그렇죠? 80이었어야 되는데 50밖에 안 나오니까 바로 그 80분의 50을 이 애자련의 바로 능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문자 에타 이렇게 쓰고요.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한 개의 썸락 전압에 8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을 다시 쓰자면요. 8개 곱하기 이 한 개가 견딜 수 있는 썸락 전압 바로 10분의 애자련 이 전체가 견딜 수 있는 썸락 전압 50을 지금 놓은 것이 지금 이거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효율이잖아요. 그것을 표현해 보면 바로 이 부분 바로 애자의 개수에다가 애자 한 개의 썸락 전압이 바로 분모에 오게 되고요. 애자련 전체의 썸락 전압이 그렇죠. 분자에 오게 되면 바로 애자련의 능률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애자련의 능률 이렇게 자꾸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외우면 안 외워져요. 신기하게 안 외워져. 근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외워져. 바로 이해의 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애자련에서의 전압이 과연 어떻게 분담되는지. 자, 여기에 고전압, 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얘가 절연을 하는데, 자, 여기는 이상적으로 이제 절연이 잘 돼서, 뭐 이쪽은 대지전압 0이 되겠죠. 0V. 여기는 만약에 얘가 154,000, 154kV였다고 하면, 분명히 얘가 뭔가 전압이 여기에 주어지고, 그쵸? 얘가 그걸 견뎌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압을 분담해 가면서 최종 0으로 얘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쵸? 이 중에서, 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과연 전압 분담이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이 가장 부담이 크겠죠. 나 고전압에 가까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얘가 가장 부담이 크죠. 그치? 그래서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가 바로 전압 분담이 가장 크겠다는 거고요. 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있는 녀석, 그쵸? 이 지지물 쪽에 있는 철탑 쪽에 있는 이 녀석이 가장 적을 것 같지만 얘는 그렇진 않다는 거지. 전압 분담이 가장 적은 애자는 그렇진 않고요. 바로 전체에 바로 전선에서 지지물 쪽으로 3분의 2에 해당되는 여기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있는 애자가 바로 전압 분담이 오히려 가장 적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개의 현수 애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지금 송전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요. 그쵸? 이 녀석이 가장 부담스럽다 그 얘기죠. 얘가 가장 부담스러운 전압이 되고요. 그치? 그럴 때 뭐 3분의 2면 여기 뭐 2대 1 정도 되는 이 부분. 그렇다면 여기 지지물 쪽에서는 세 번째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가장 전압 분담이 큰 애자일 것이고, 그쵸? 이 녀석이 가장 전압 분담이 작은 애자. 얘가 아니라는 거지. 요거. 그래서 10개로 했을 때에는 바로 지지물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10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치? 얘는 지지물 쪽에서 보자면 그러면 세 번째 해당되는 정도가 전압 부담이 가장
적은 애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애자련을 보호하는 또 부품이 있는데요. 바로 초호각, 소호각이란 말을 더 쓰는데요. 소호각. 그래서 소호는 우리가 아크를 소멸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호자는 우리가 한자로 아크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아크를 소멸시키는 각, 뭡니까? 영어로는 아킹 혼이다 그래요. 혼이 뭡니까, 여러분들? 혼이 소의 뿌리를 나타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호환이라고도 하고 또는 소호환이라고도 해요. 역시 아크를 소멸시키는 환, 링이다 그 얘기지. 아킹 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애자가 있을 때요. 애자에 여기에 양쪽 끝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지금 금속을 하나 달아두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벼락이 칠 때 이 애자에 직접 내려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자가 깨져버리고 애자를 그러면 갈아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는데 여기 혼, 솥불 보이나요? 이 모양. 그래서 이 녀석을 이름을 그래서 아킹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각, 그쵸? 소호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때리면 애자로 때려지지 않고요. 요 녀석에 때려져가지고 바로 여기 송전탑을 통해서 샥 내려가도록 만든 애자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킹 링, 소호환이 환, 그쵸? 링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애자가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링이네요, 링, 그치? 무슨 안테나 같이 생겼네, 그쵸?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달아놓은 부품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소호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벼락이 때려지면 바로 이 애자를 보호하면서 이 녀석이 여기를 통해서 그쵸? 찍 방전되면서 바로 이 철탑을 통해서 땅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 애자련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 종류에는 이렇게 생긴 아킹혼, 소호각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링처럼 생긴, 여기도 링이죠. 일종의 링처럼 생긴 소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썸낚시 애자련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애자의 파손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둠으로써 여기에서도 비교적 전압 분담을 좀 균일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도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으로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자, 애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강의로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